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에 효진님하고 아재돌룸을 찍으러 만났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은 우주 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이미 화면은 네. 우주에 와 있는데 네. 우주 쓰레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좀 보고 재밌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주제를 좀 선정해봤는데 네. 뭐 뜬금없을 수 있지만 사실 요 며칠 전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파편이 엄청 많이 생겼대요. 근데 이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혹시? 네. 영화 그래비티 보면 우주인이 떠다니다가 파편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고 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 그림처럼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도 대피하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해외 각국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우주 쓰레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난을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이제 한 이틀 3일 전에 나온 겁니다. 이 파편이 얼마나 문제인가, 우주 쓰레기 나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해서 한번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주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가, 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57년부터 위성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 10,000개 정도 인공위성이 있는데 그 중에 못 쓰는 게 6,000개, 떠돌아다니는 게 한 4,000개 중에 사용이 되는 것만 2,000개, 나머지는 다 이제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파편이 이렇게 10cm 이상은 3만 개가 넘고, 이 90만 개, 이 되게 작은 총알 같은 파편 있죠? 이런 거는 뭐 1억만 개가 넘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위성을 또 많이 쏘잖아요. 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4만 대씩 위성 쏜다고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거 많이 방해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 새로운 그 산업의 과제, 먹거리,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몰랐는데 이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려는 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우주 쓰레기 청소 기업들이 뭐 어디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일본의 아스트로스케일 엘사T. 요거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3월 23일 날 엘사T를 쐈습니다. 이 아스트로스케일은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설립된 기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재무성 그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한 우주인과 미팅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큰 산업의 먹거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한 지 약 한 지금 8년 만에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엘사D라는 것을 쐈습니다. 이 엘사D가 뭐냐면 뭐 겨울왕국 같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위성이고, 네. 요게 이제 파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 두 개가 담긴 위성을 쐈는데, 지금은 이게 실제로 청소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청소를 하기 전에 데모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얘를 계속 쏩니다. 이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얘가 얘를 찾아다니는 그런 실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쏴서 얘가 내보낸 것을 다시 도킹하고, 네, 여기까지 되고 지금은 조금 멀리 보내서 찾아서 도킹하는 이런 실험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이제 거의 실험이 이제 2023년도 정도면 이제 끝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엘사T, 엘사M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위성들을 쏴서 이게 굵직한, 다 치우는 건 안 되고 큰 위성들 있잖아요. 안 쓰는 그런 위성들, 얘들이 찾아서 이거를 도킹해가지고 대기권으로 쏴가지고 대기권에서 타가지고 없어지는, 그렇게 해서 자연 소멸 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일본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최초로 요거를 이제 민간 기업에서 요거를 또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영국에도 또 자회사가 있어서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또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뭐
서비스를 해서 좀 돈을 벌고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좀 이런 기술이 앞서나가는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를 네네. 지금 중점적으로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쓰레기를 찾아서 갖고 잡아내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네, 네.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인 그 로켓은 예, 예, 예. 이미 미국 쪽이 압도적이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돈이 된다 싶으면 미국이 금방 할 수도 있는 그 그렇죠. 산업 분야이기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네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가장 앞서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네, 네. 이런 위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쐈는데 이게 다 그냥 공유하는 그런 우주선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이것만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이 한 50개 정도가 실려 있는데 한 번 쏘는 김에 그렇죠. 아, 우리나라 것도 여기 같이 담겨가지고 쐈는데 네, 그렇게 쏘는 건 또 따로 하고 요 기술 요 기술만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지금 엘사디가 좀 이제 그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이제 민간 최초 기업이었고 상업적인 최초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유럽에서 이렇게 그 스위스에서 클리어스 스페이스라는 이렇게 얘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게 뭐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팔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잡는 거군요. 네, 잡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지금 이제 2025년에 이 베스파라는 그 옛날에 유럽 우주국에서 쐈었던 위성이 있는데 네. 걔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잡으려고 목표해서 2025년도에 이걸 쏩니다. 그래서 로봇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베스파를 이렇게 잡아서 내려와서 소각시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제 서비스를 2025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정부하고 유럽 이 그 항공 그 정부 쪽하고 이 스위스의 이 클리어스 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주도하에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주 산업은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네네. 성공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그 민간 기업도 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할 만한 그 네. 정도로 민간의 자본력이 되는 나라는 미국 정도만이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다 돈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자, 또 이제 그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파편을 만들어 놓고 파편을 이렇게 그 제거하는 것도 또 이제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특이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그 스타트 로켓에서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 기계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끈적끈적한 어떤 물체들이 팍 나온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은 파편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각시키는 네, 요런 지금 또 이렇게 또 개발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 잡는 끈끈이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처럼 그 네네. 파편들의 크기가 작은 네.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했다라면 네네. 유용할 것 같네요. 그죠. 오히려 작은 거, 그렇죠. 이렇게 큰 거 하나 아까 그 베스파를 잡는 거는 정말 네. 큰 집게월이 필요하지만 네네네. 작은 파편들을 집게로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일이 커지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접근도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네, 뭐 그물 던져서 잡는 거 등등등 지금 뭐 유럽하고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일단 뭐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뭐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일본 뭐 미국은 뭐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보급을 하는 이 위성이 날아가면 보급을 하는 뭐 그런 쪽의 산업을 오히려 더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그룹에서 그 시트랙 A라는 그 중소형 위성 만드는 그 회사를 또 인수해서 이런 게 이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그리고 또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는 좀 그런 상황. 아직까지 뭔가 개발이 되고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좀 이게 되게 신선하잖아요. 이 산업 자체가. 그렇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어떤 그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먹거리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공부해볼 만하다 네, 해서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네 이제. 네. 얘기를 잘 들었고요. 네네. 혹시 아까 첫 번째 그 우주 지구 사진 요거. 네네. 일단은 네. 지금 우주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네, 기술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뭐 TV
뭐 냉장고 이런 것들,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가 다 돼 있어서 네. 안정화도 다 돼 있고 이제 가격적으로도 많이 저렴해진 건데 이런 우주의 기술은 훨씬 더 냉혹한 환경에서 버텨야 되는 기술.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정밀해야 되고 더 충격에 강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런데 아직 시장성은 없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네. 민간 기업이 하기 쉽지 않은 정부 주도 아니면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왜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네, 네, 네.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사나 자료들이 뿌려지는 거를 좀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쓰기 좋은 게 요런 사진이죠. 그렇죠. 뭐 이게 다 합쳐서 아까 10,000개? 네네네. 1억만 개. 1억 2,800만. 아니 위성의 수. 위성의 수. 네네. 10,000개 정도. 10,000개? 네네. 10,000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찍어놓으면 엄청 많은 거 같죠. 둘러싸인 거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성 하나의 크기가 얼마일까? 작습니다. 네. 뭐 차보다 작아요. 네네네. 이 책상만한 것들, 물론 이렇게 태양광 전력을 발생하는 그 날개를 펼치면 조금 커질 수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 가끔 뉴스에서나 자료 화면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네.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네네. 그 실용 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네. 그 10,000개. 서울시에는 차가 몇 대일까요? 많죠. 아무래도 엄청 많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을 보면 10,000개가 네네네. 지구를 확 둘러싸고 있어서 뭔가 답답한 느낌, 뭔가 공간이 없고 하는 느낌이 들죠. 네네네.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그렇죠. 이렇게 찍을 정도로 이렇게 클 수는 없죠. 네네네. 엄청 작을 거고 그 사이의 거리도 사실 이게 가까워 보이지만 이만큼이 여기 갖다 대면 나라와 나라 하나 사이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눈으로 보기에 착시 현상을 드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야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에 의미가 부여되기가 쉽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겠죠. 저를 비롯해서 네. 저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 그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얘기를 한 거지만, 네네네. 그거는 그거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일반 시민분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한 거라면, 네네네.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그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이런 거는 아닌 걸 알고 있더라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극,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과의 간극에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를 그냥 생각해 보자 정도였어요. 물론 이거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목적 정도까지만 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건지 부정적으로 볼 건지는 이제 각자 판단을 맡기기로 하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일단 청소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우주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지금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활동, 사람을 쏘아 올려서 관광도 하고 우주인도 하고 우주정거장도 있고 그런 활동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계속 쓰레기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회수할 수 있고 혹은 줄일 수 있는 기술 쪽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데 지금 당장은 크게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기술이다. 언제 완성되는지 알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발전된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구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로 이렇게 환원이 된다고 할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극한의 기술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에서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한 기술, 우주 기술에 도전하는 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네. 이바지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현혹하는 사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개발을 좀 여기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네.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떤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 주도, 정부 지원에 돈이 들어간다라면 네네네. 당연히 이게 투명해야 되겠고, 그렇죠. 따로 새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가? 미국처럼 아예 민간이 하면 민간이 당연히 자기 돈인데 눈에 불을 켜고 헛돈 안 쓰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효율성을 높일 텐데, 눈먼 돈이라고 생각되는 나라 돈이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정말로 투명할까? 그런 것들은 이 기술 자체의 중요도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네요. 한 번도 들춰본 적이 없는 거라서 그게 실제로 잘 투명한가는 잘 모르겠네요, 정말. 그리고 지금 선두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일본 기업이나 스위스 기업이나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걸, 일단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접근이 네네. 위험하다라는 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더 쉽지 않나 싶어요. 대기권에 태워버리는 게. 하지만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기술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건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쓰레기를 수집해서 재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위험 요소도 제거함과 동시에 환경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새로 만들 때마다 그 재료가 들 텐데 환경도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시장이 형성될 테니까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일본 기업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던 우주, 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처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